교수님 소개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힘드시죠? 이제 시간이 좀 길어져서 제가 국어 관련해서 조금 간명하고 크리티컬하게 정말 중요하게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잠깐 드리면요. 저는 김민준이고요. 현재 대성마이맹에서 인간 강사로 수능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개정교육과정으로 교과서가 바뀌면서 회사에서도 그렇고 또 아이들도 그렇고 내신을 조금 찍어주세요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를 다 찍었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바뀐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 이미 다 끝났고요. 촬영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별로 어떤 것이 조금 주요하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명확하게 짚으면서 아이들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신으로는 우리 대치동에서 휘문, 중동, 영동 이렇게 3개 학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하고 내신을 모두 진행하고 있는 강사고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국어 관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무엇을 화두로 잡았냐면 1등급하고 2등급은 결국 무엇이 차이인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전교 1등하고요. 2등급 1등하고요. 문제수로 치면 몇 문제 정도가 차이가 날까요? 틀린 문제수로 치면. 보통 고등학교 문제수는요 30문제에서 조금씩 플러스 알파가 되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 전교 1등하고 2등급 1등하고 틀린 문제의 개수가 몇 개 정도 차이 날 것 같으세요? 우리 2개에서 2개 반 정도가 차이 나요. 점수로 치면요 전교 1등하고 2등급 1등이요 5점 남짓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요 지금도 딱 내신 대비 기간이에요. 오늘 중간고사 첫 학교가 봤거든요. 중동이 오늘 봤는데 제가 제일 마음 아픈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바로 2등급 초반대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요. 공부를요. 전교 1등하고 똑같이 죽고 살고 해요. 허투루 공부하지 않고 정말 똑같이 공부하고요. 교과서 내의 내용을 다 알고 시험장에 갑니다. 모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얘네가 틀리는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요,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오시면 알겠지만 제가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 중동, 영동, 휘문 이런 아이들은요, 어느 정도냐면요, 학교에서 하위권이에요. 그런 아이들조차도 강의실에서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수업을 들어요. 정말 열심히 한다고요. 근데 이 차이는 결국 마음 아프시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자, 제일 마음 아픈 손가락이 실제로 아예 하위권 아이들은요, 정말 성실하지 않거나 열심히 하지 않아서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런데 성실하게 정말 2등급 초반대 아이들은 정말 전교 1등만큼 1등급처럼 공부 열심히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2문제라고요. 나머지 문제는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럼 그 2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이요? 지금이 결정해요. 그게 너무 마음 아픕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점수가 바로 1등급으로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요 시기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를 제가 어려움과 그리고 해결책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신 국어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가? 자, 일단 어려움을 조금 보시면 보세요. 자, 어떤 게 어렵냐면 선지의 진술 내용을 명확히 모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선지에 들어있는 문학 개념을요. 명확하게 내가 파악하지 못해요. 그리고 문학 개념을 파악했다 손 치더라도 작품에 적용하지 못해요. 예를 든다면 영탄적 어조가 나왔어요. 그러면 영탄적 어조라는 거 아이들이 먼저 알아요. 아, 감정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것이구나. 그런데요, 작품에 적용해서 찾지 못해요. 예를 든다면 감탄형 어미가 쓰이면 영탄적 어조인 거 알아요. 그런데 감탄형 어미의 종류를 다 모릅니다. 그리고 감탄사가 있으면 영탄적 어조인 거 알아요. 그런데 감탄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잘 몰라요. 더구나 서리법으로도 그냥 의문형으로도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는 영탄이다 이걸 못 찾아요. 그러니까 적용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유치하게 직유법, 운유법을 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이것을 작품의 어떤 근거를 잡아서 어디에서 이것을 캐치해야 되는지 요걸 찾아야 되거든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선지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답이 2개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든다면 A라는 대상에 대해서 A에 대한 정의의 일부분을 주고 이게 맞냐고 물으면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A를 구성하고 있는 정보는 1과 2예요. 근데 A는 1이라고 했을 때 틀리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가 진술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게요 쉽게 안 고쳐집니다. 이 버릇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교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정답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첫 번째가 문학 개념의 부재예요. 그리고 개념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다 적용해서 찾을 수 있는 능력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를 봤을 때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하진 않는다. 자 그리고요. 자 세 번째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교에서요. 정말 성적이 조금 안 나온다고 하는 친구들조차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질문이에요. 내가 알려주고 던져주는 텍스트에 대해서 아이들이 빠삭하게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뭘 가지고 변별을 하느냐? 바로 안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변별을 위해서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것들과 연계를 하거나 또는 아예 연계성이 전혀 없는 작품을 한 세트씩 내기도 해요. 심지어요. 제가 내신을 하고 있는 중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문학이 시험 범위에 있죠. 시험 범위에 있는 것보다 시험 범위 외의 작품의 문제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의고사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문학에서 자 인대의 문학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적용 능력까지 키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새롭게 나오는 문학 작품에 대해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갖춘다. 너무 간명하죠.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1학년 내신에서 주요한 국어의 영역은 두 가지입니다. 뭐죠? 문법하고요. 문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법은 제가 요거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즌 1에서 문법이 이제 끝났습니다. 문법이 끝났고 만약에 문법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고1에서는요.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모두 다 그냥 문법이 절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라도 문법은 완벽하게 한 번은 다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감이 있고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부담이에요. 그래서 문법은 꼼꼼하게 다 끝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연결해서요. 연계나 비연계의 작품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치를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태까지 내신 공부하면서 문학 공부하면서 자습서가 없으면 혼자 공부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요. 그거에 이렇게 버릇이 들어있어요. 이 시어를 누군가 나한테 의미를 해석해 주지 않으면 이 시의 의미를 내가 떠올려 보려고 조금 더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잠깐 생각했다가 없으면 답을 찾아서 봐요. 이건요. 문학을 감상한 게 아니고 분석한 게 아니에요. 왜요? 깔끔하게 정리된 줄글 설명문을 계속 보면서 문학을 대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버릇이요. 굳어져 버리면 안 고쳐져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수능에서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연습을 잘 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 되느냐. 대안입니다. 자, 선지의 진술성 문학 개념을 체계적으로 다 학습하고 적용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요,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 지금 휴강이거든요. 휴강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을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아이들하고 문학을 한 작품도 보지 않았어요. 자, 이제 문학을 시작할 때 제가 교재를 쓸 때요, 아예 문학 개념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썼습니다. 사례 작품도 다 넣었고요. 거기에다가 작품 분석해 볼 수 있는 지문들도 작품들도 예전 거 아니고요. 수능에 출제되지도 않을 예전 작품들 전혀 아니고요. 정말 새롭게 출제될 만한 트렌디한 작품들로 그리고 교과서에 새롭게 들어온 작품들로 구성을 조금 했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낯선 작품 읽는 방법까지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문학 개념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다 잡을 겁니다. 그리고 적용 방법까지 그리고 수능과 내신에서 조금 바운더리 범주가 다른 문학 개념까지 적용시켜서 아이들하고 학습할 거고요. 자, 요거는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내년에요. 우리 아이가 저랑 수업을 했는데 엄마, 아빠, 나 학교에서 모르는 문학 개념 나왔어 하면 저 찾아오십시오. 제가 무료로 과외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약속드릴게요. 그 정도로요. 제가 꼼꼼하게 개념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넣었습니다. 교재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요거 체계적으로 잡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선지에서 의도하는 범주대로 그대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연습시킬 거고요. 자, 그다음에 필수 분석 요소를 목적으로 문학을 분석할 겁니다. 자, 요거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들이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현대시 세트에서요. 모의고사를 치러요. 그런데 아이들이 시를 읽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를 읽을 때 무엇을 목적으로 읽을까요?
질문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아이들은 시를 읽죠?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뭘 찾으려고 하냐면요, 작가의 의도인 주제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현대시 한 편을 읽을 때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 볼 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모의고사를 제 수업 같은 경우에 지금 12회차를 풀었거든요. 그런데 현대시 한 편을 읽을 때 몇 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까요? 1분 남짓이에요. 맞아요. 1분 남짓 동안 주제를 찾으라고 하는 게 가능해요? 더군다나 문학이라는 건 주관적인 감상이 가능한 예술이에요. 정답이 없다고요. 맞나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면서 이 아이들한테 주제를 뽑으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평가원도 알고요. 교육청에서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제가 필요하면 보기상자해 줍니다. 이 방법대로 이 방향으로 해석하라고. 그게 수능 문제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요, 이 아이들이 목적을 잘못 잡고 작품을 읽으면 결국은 이 작품에 딸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접근해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요, 필수 분석 요소라는 것을요, 갈래별로 아이들한테 미션처럼 던질 겁니다. 그래서 요걸 분석해 내면 이거대로 문제는 다 풀려를 보여줄 겁니다. 주제가 필요하다면, 시대가 필요하다면 보기 상자에 무조건 있어. 수능에서요, 배경 지식은 필요 없어요. 오히려 배경 지식이 방해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윤동주 하면 뭐의 아이콘이죠? 부모님들? 똑같이 학교 다니셨잖아요? 윤동주 하면 성찰의 아이콘입니다. 똘똘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요, 윤동주 작품이 딱 나오면 아, 이거 일제강점기 지식인으로서 성찰하고 있겠지라고 예측해요. 그런데 이 예측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윤동주라고 해서 모든 시에 맨날 성찰만 하겠냐고요. 아름다운 하늘도 보고요, 아름다운 여인도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선입견 없이 정말 작품만 가지고 분석하는 거, 감으로 읽는 거 아니고요. 감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시어 간의 관계를 가지고 분석해서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래별로 필수 분석 요소를 가지고 저랑 볼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부 연계 작품, 변별력을 갖춘 작품들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신 국어 대비만으로 수능 대비가 가능한가? 자,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실제로요, 내년에요, 아마 요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뭐냐면, 저도 내신을 합니다만 내신 대비 기간에요, 문학 작품에서 개념을 모두 짚는 건 불가능합니다.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작품에 대한 문학 개념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이외의 것을 하면 당연히 가성비가 떨어지고 아이들 당장 시험에 도움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수능에서는요, 문학 개념에 대한 범위가 없어요. 이 작품에 쓰인 모든 문학 개념이 시험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결국요, 수능 선지에 써인 문학 개념을, 이게 문학 개념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해요. 근데 수능 선지는요, 유치하게 직유법이나 은유법, 서리법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걸 풀어놨다고요. 작품에 반영해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 선지를 보고 아, 이거 직유법 말하는구나. 그러면 작품에 여기에 있지. 라고 이걸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학 개념을 안정적으로 닦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신 대비 기간에는요, 연계 작품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 저 같은 사람이요, 시험 범위에 있는 작품하고 연계해서 야, 요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어를 보지, 이 작품을 새롭게 나왔을 때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수업할 수 없어요. 진도 다 나가고 그 다음에 문학 작품 보는 방법까지 수업할 시간은 없다고요. 그러면 연계되어서 나올 작품들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온전히 알고 가게 한다고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그게요, 반년, 1년만 굳어져 버리면 혼자 문학 작품 못 봐요.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시 몇 편 보고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현대소설 몇 작품 읽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본 건요, 수능에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제가 일례로 들어보면요, 작년에 수능 본 아이들이요, 교과서에서 몇 작품이나 수능에 출제됐을까요? 한 작품도 안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문학교과서까지 다 포함해서 재작년에도 한 작품도 안 나왔고요. 그 전년도에 한 작품 나왔습니다. 현대시. 그것도 11종 출판사 중에 한 출판사에만 있는 현대시 한 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본 작품들 아무리 봐도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읽을 수 있는 능력치가 필요한데 그 연습을 할 시간은 없어요. 내신 대비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하고 내신 국어는요, 사실은 결이 완전히 달라요. 학습법이 다릅니다. 내신은요, 제가 수업할 때도 한 땀 한 땀 다 먹여줘요. 암기까지 시켜줘요. 근데 수능은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읽는 법을. 그래서 그게 바로 필수 분석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능을 딱 수업하고 나면요, 실제로요, 아이들이요, 와, 제 수업 딱 들으면 다른 수업하고 선생님 완전 달라요. 처음 들어본 수업이에요.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제로요. 제가 자습서 읽어주는 걸 전혀 안 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고 싶은데 시간이 짧아서 안 던지고 있어요. 제가 원래 질문을 계속 던지거든요. 애들 사고를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작품을 읽는 훈련을 조금 해야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보기하고 작품 선지를 유기적으로 잘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보기 상자가 딸린 문제가 항상 3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3점짜리 문제를요, 아이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용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아까요, 제가 주제는 어디에서 준다고요? 보기에서 준다고요. 평가원 지문일수록 수능 출제 기간이 평가원이거든요. 보기 상자가 굉장히 치밀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상자에서 나열된 정보를 그대로 작품에 매칭시켜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칭시킨 이 작품의 내용을 선지에서 연결한다고요. 보기 상자가 딸린 문제의 발문을 조금 떠올려 보시면 지금 아이들도 있어서 여태까지 풀어본 모의고사를 떠올려 보면 보기 상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보기를 참고하여 위 작품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위 작품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보기를 참고하라고 했으면 선지의 절반은 보기죠. 그리고 나머지가 작품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라고요. 근데 작품을 읽으면서 이미 이 선지의 내용을 내가 파악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풀어요. 안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요, 평가원 문제들 중에는요, 굉장히 치밀하게 보기 상자가 쓰이기 때문에 보기 상자만 읽고 작품을 안 보고 선지만 읽어도 정답을 뽑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기 상자의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시작하면 이미 틀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기랑 작품 선지를 잘 연결할 수 있는 능력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기 상자를 읽는 능력은 결국 비문학 독서에서 나와요. 정보 처리하는 능력은요. 그래서 우리 비문학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또 3학년 되면 그러니까 독서가 훨씬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의 난도가요,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 납니다. 1학년 때 모의고사 때 비문학 쉬워 이렇게 생각했던 애들 2학년 때 와 만만치 않은데 3학년 올라가면 와 못 풀겠어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수능에선 비문학이 어려워요. 지금은 우리는 문학이 어렵지만. 그죠? 자, 그건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솔루션입니다. 문학 개념 전반적으로 다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내신하고 수능의 바운더리 달리 구분하면서 정확하게 문학 개념 익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지에 녹아있는 개념들 정확하게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내신식 학습법 이제는 버려야 되고요. 내신식 학습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주어지는 정보에 대해서 내가 잘 암기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근데 적용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적용력을 갖추기 위해서 결국 작품을 읽는 법을 잘 익혀야 되고요. 그 다음 보기상자, 문제, 선지, 작품 잘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요 훈련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안내만 간단히 이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주커리로 올해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예비고일 수업을 제가 고2에서도요. 수능만 집중하는 아이들을 가지고 우리 1년을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34주로요. 그래서 고3처럼 수업을 아예 해버립니다. 이제 2학년이 되면 내신이 조금 무의미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또는 수능에 집중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고3 제재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친구들도 1년 내내에도 34주예요. 그런데 이번이 30주입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라고요. 그 중에 어디까지 지금 끝났냐면 여기 고전문법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읽는 법 했고요. 문학, 문법, 현대문법하고 고전문법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비문학은요. 한 주만 안 풀어도 감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비문학하고 또 문법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과제가요. 매주 계속 나갈 겁니다. 얘네들은요. 고3 제재로 나갈 거고요. 우리 비문학 같은 경우에 1학년 컷으로 연습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도움이 안 됩니다. 아예. 제가 이걸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주는 자료 중에요. 유일하게 고1 제재는요. 실전 모의고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아이들의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치러진 학평에서 좋은 것들을 뽑아서 아이들하고 함께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제재는요. 적어도 2학년, 3학년 걸로 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려움을 안 당해요.
그래서 우리 3학년 제재를 줄 거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치동 기출 제가 요거 시즌 끝날 때까지 다 풀릴 겁니다. 그리고 수능 기출 여태까지 나왔던 거 10년치 이상 다 풀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다 풀어서 자 고1 딱 올라갈 때 문법 진짜 제발 어렵게 나와라. 나만 맞게. 요런 태도가 딱 되어야 합니다. 안정감 있게. 그러면 1년 내신 중에 절반이 끝난 거예요. 한 학기치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을 다 잘 해놨으면. 그게 한 학기치입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문학들 이런 것들을 잘 닦아야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 진행할 거고요. 현대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개념들 싹 다 잡겠습니다. 그러면서 적용할 수 있는 작품들 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고전 시가에서도요. 갈래 특성 잡아야 합니다. 거기 하나만 적어주세요. 갈래 특성이라고요. 고대가요부터요. 향가, 고려가요, 가사까지 이르기로 우리 갈래 특성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이거는요. 내신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이요. 갈래 특성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와요. 문제는 나와요. 그래서 갈래 특성을 정확하게 한 번은 잡아야 하고요. 지금 수능식으로 고전 시간을 보는 방법을 학습할 수는 없어요. 얘는요. 사실은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시를 보는 학습을 먼저 할 거고요. 낯선 작품에 대해서. 그 소양이 갖춰지면 아 고전시가랑 현대시가 무슨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토대로 고전시가를 읽을 수 있는 훈련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전시가는요. 갈래 특성 잡으면서 대표 작품들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1학년 내신에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현대산문하고요. 산문은 소설입니다. 현대소설하고 고전소설을 보게 될 거고요. 현대소설에서도 당장 우리 3월 모의고사 때 아이들 현대소설 어렵지 않도록 다 연습시킬 겁니다. 문학개념 다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설에서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 모의고사에서 지문이 나왔을 때 내가 무엇을 목표로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다음번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대시 같은 경우에 화자가 어떤 존재인지 작품 속에 있는지 작품 밖의 관찰자인지 또는 경험한 사람인지 또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생각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찾는 훈련들을 소설에도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갈등 구조 찾는 것들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 자 고전 소설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테마별로 볼 거고요. 여기서는요. 아이들이 어휘를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어휘를 조금 자주 나오는 것들을 익히면서 테마별로 이런 작품들이 나와 이런 줄거리는 어떻게 진행돼 라는 걸 토대로 아이들 접근력을 키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전에만 있는 갈래 특성과 또 작품만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수업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과제 제출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작하면 어휘시조 테스트 볼 겁니다. 어휘시조 테스트는요. 80점 컷으로요. 미만이게 되면 끝나고 나서 재시험 치러야 갑니다. 재시험은 100점 맞아야 가고요. 그 다음에 문학 1교시, 2교시. 1교시는 이론 강의할 거고요. 2교시는 실전 작품 분석, 작품 독해 훈련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 테스트 볼 거고요. 때에 따라서 확인 테스트는 앞쪽에 전주차 거 리뷰 테스트로 치를 때도 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수업 끝나고 나면 1시간씩은 무조건 남습니다. 남아서 저랑 클리닉 하고 가야 되고요. 그날 수업한 내용들 바로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항상 클리닉 자료 제가 만들어 놓고 아이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클리닉은 목요일 날 4시부터 10시 아이들이 신청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과제 안 해오거나 점수 미달인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와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교재 라인업이고요. 그 다음에 과제입니다. 과제는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45문제 이건 전국 단위로 치러진 모의고사입니다. 우리 아이의 점수를요 그 안에 넣을 거고요. 그래서 실제 등급이 어떤 정도로까지 나오는지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 보내드리고요. 어휘, 한자어, 사자성어, 관용표현, 속담까지 해서 50개 그리고 시조 10작품 공부하는 거. 요거는요 아이들 시조를 아직 혼자 읽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매주 링크로 발송해 줄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나 저는 아이들한테 화장실에서 보라고 많이 하거든요. 화장실에서 폰 보지 말고 폰으로 영상 봐라. 이렇게 하면서 요걸로 많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이제 문학, 비문학, 문법이 매주 골고루 다 나가는 겁니다. 문법하고 비문학은 이제 연습 과제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은 그 주 수업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문학이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제 나간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뒤쪽에는요.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교재 라인업들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끝나고 나면 제가
만약에 주말 수업이면 월요일쯤에는 늦어도 이렇게 안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 오다비로 저희 채널로 발송을 해드리고요. 채널에서 발송된 내용 보시면 수업 내용 이렇게 그 주에 수업 내용 여기 전달드리고요. 개인별 전달 사항 과제.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 아이 과제 몇 퍼센트 수행했어요. 점수 이런 것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클래스의 최고점 그리고 평균 우리 아이의 점수 이런 거 누적으로 계속 보실 수 있게 이런 것들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예비고일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이제 본격적인 건 2년 차고요. 그리고 제가 3년 차 정도를 수업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 뛰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알기로 우리 대치동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 마감된 강좌가 제 강좌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뛰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신 수업을 아이들하고 함께 하거나 수능 수업으로 이제 1학년 올라서 처음 만나면 답답함이 너무 커요. 어떤 답답함이냐면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극상으로 못 올리는 답답함이에요. 그게 뭐냐면 요 기간의 학습의 부재입니다. 요 기간에 정말 해야 할 걸 안 하고 올라오면 결국 극상의 점수까지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올라간다 손치더라도 언제까지 가냐면요. 1학년 말까지 가요. 본인 위치를 찾아가는데. 근데 1학년 말까지 가서 점수가 낮은 데서 착착착착 올라가서 안정되기까지는 아이도 괴롭고 이미 점수로 수치화된 데미지가 있어요. 등급이 이미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 아파요. 열심히 하는데 안 나오는 아이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뛰어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진심으로 아이들 완전히 보완해서 내년에 와 진짜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제가 아이들 잘 케어하고 또 수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간이 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문법 수업을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문법 말씀 안 드렸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문법. 그래서 혹시 안 하셨다면 문법은 집중해서 해야 되거든요. 뜨문뜨문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 겨울에라도 한 벌은 완벽하게 해놓고 올라가셔야 돼요. 요거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쉽게 하면 안 되고요. 문법도 정말 어렵게 해야 됩니다.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실제 그 정도까지 아주 깊이 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야 두 번 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또 해야 되거든요. 내신만을 위한 문법을 하게 되면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 들고 파서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